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이 제목은 좀 잘못된 제목이에요. 경찰에서 이 사건을 딥페이크로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도 딥페이크로 기소를 했습니다. 딱 봐도 실존 인물 같아 보이니까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당연히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겠지라고 이제 수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법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문제입니다. AI로 만든 음란물도 실은 그냥 음란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기사로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S 형사팀에서 수행한 사건이고 담당 변호사님은 박동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관계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A씨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나체를 AI로 만든 사진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딥페이크 사건이고 텔레그램으로도 유포도 됐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건 초기 방향을 잡았었죠. 근데 이제 기록을 검토해 보니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자가 실존한 인물인지도 전혀 특정이 안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짚어야겠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나온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하고 반성하되 변호인의 의견으로 이게 법리상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혹시라도 판사님이 유죄 판결을 할 경우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형량이 가중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이 제목은 좀 잘못된 제목이에요. AI 음란물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가 무죄라는 거죠. 만약에 다른 범죄로 기소를 했다면 유죄 판결이 나왔을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은 그런 면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AI, 가상인물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팔리는 등 확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성균관대 교수님께서는 이대로는 청소년이 AI 딥페이크 음란물에 노출돼도 규제할 수 없다.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라고 기사 인용이 돼 있어요. 이게 교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이 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여요. 왜냐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무조건 아청법으로 처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처벌 공백은 없어요. 그리고 그 형량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제 큰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인 AI 음란물 수백만 건 판쳐도 실존 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그리고 맨 위에 나왔던 큰 제목과 같은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그리고 성인 대상 AI 합성물 규제 공백. 결국 기자님은 규제 입법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AI 음란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 정보통신망법은 형량 낮아 효과 의문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규제 공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형량이 낮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그런 의미로 기사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성인 AI 음란물 수백만 건 판쳐도 그게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또는 정통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로 한 건 한 건마다 다 처벌할 수 있고 양이 많다면 그만큼 가중처벌 될 수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말 많이 업로드를 했다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정통망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 공백이 있다고 기사를 쓰신 것은 수정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아랫부분에도 이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총 3가지다. 성폭력 처벌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이것도 좀 수정이 돼야겠죠. 아청법입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사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부터는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성폭법은 실존 인물인 성인 피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아청법은 미성년자,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기만 하면 처벌이 됩니다. 그럼 정통망법에 있는 음란물 유포죄는 실존 인물이 아닌
성인으로 보이는 AI 음란물인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공백은 없습니다. 허점도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형량이 너무 낮지 않냐? 당연히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형량은 구별이 돼야겠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량이 세야 맞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만큼 형량이 낮은 것이 맞겠죠. 어쨌든 AI 음란물이 판치는데 무죄 판결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입법 공백 때문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딥페이크로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도 딥페이크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건 딥페이크, 그러니까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합성물이니까 AI로 합성을 한 것이니까 딥페이크고, 합성 대상은 딱 봐도 실존인물 같아 보이니까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당연히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죄겠지라고 이제 수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법 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사의 항소가 없었다는 것은 다시 정통망법 위반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그게 입법 공백일 수도 있지만, 또는 뭐 판사에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수사가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AI 음란물과 관련된 처벌 규정은 분명히 처벌되고 있고, 심하면 실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별개의 제 생각인데, AI로 만든 음란물도 실은 그냥 음란물입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음란물이 AI의 형태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음란물인 건 똑같죠. 그러면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돼야 맞는 거지, 이것을 성폭법 위반으로 또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실존인물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